네, 금일 보시나 화면 보이시죠? 예. 네, 금일 이제 줌회의 관련해 가지고는 전달 사항하고 전달 및 요청 사항하고 기술 추진 사항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각 또 주제별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센터 협의 완료 여부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중점 사항 같은 경우 6월 30일 날 국토부 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또 적게 했더라도 짧은 기간이더라도 잘 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PPT 발표 자료랑 한글 보고서에 대한 부분 준비 사항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6월 보고 이후에 이제 7월 중간 보고 때 7월 월간 보고 이후에 이제 진도 보고 이후에 바로 또 중간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자급 협의 사항에서는 11월 달에 계획돼 있는 호주 출장을 9월 달로 좀 당겨달라. 이제 10월 달 감사하고 11월 달이면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9월 달로 당겨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협조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1번 전달 사항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등록에 대한 부분, 토모카케 컨퍼런스 등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토모카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웹사이트에 이제 컨퍼런스라는 웹사이트가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이 두 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등록 및 접수에 컨퍼런스 쪽에 들어가면은 전문 연구 세션 제안서 리스트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션에 11번과 15번의 세션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기존에 안내한 것처럼 11번에는 기준센터에서 그리고 15번에는 이제 토모카케 차원에서 우리 컨소시엄 차원에서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전체적인 과업에 대한 부분을 어, 성과 발표 일부에 제일 먼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제별로 기관에 대한 부분은 1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대 토목을 빼고는 나머지는 15번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이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4850이고요. 전문 세션 등록을 할 때 전문 세션 리스트를 먼저 찾아서 성과 발표 2부에 등록을 추진하시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4850을 등록을 하게 되시면은 음, 발표자 정보를 작성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자, 소속, 그리고 직함, 이메일, 논문 제목, 가칭 제목을 써도 되는데 논문 제목을 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현재 7월 15일까지 지금 14일까지죠. 7월 14일까지 일단 등록을 요청을 했는데 사전 계획 등록은 여기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큰 박스 있는 데까지 돼 있고요. 이게 저장되면은 리스트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별도로다가 논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표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표자 등록은 별도의 논문 접수 등록 및 어, 그 탭에 가서 대한토목학회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논문 등록을 됐을 때 접수 비용이 별도 발생이 되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등록 접수를 할 때는 요약본 2페이지로 앱스트리트하고 서론, 내용적인 부분 간단간단하고 결론, 그다음에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글에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준으로 제시된 문구를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 표준으로 제시된 문구는 기준센터가 제시해 준 문구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먼저 등록을 하게 되시고 별도로 이제 발표 PPT는 10분에 5분 질의 응답 예정으로 10분 발표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중간 보고 일정에 대해서는 5월이 아니라 6월 죄송합니다. 6월 30일까지고요. 6월 30일 날 예정이고 PPT 한글 진도 보고서 업데이트를 해서 6월까지 6월 20
여기 23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26일 정도까지 완료를 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취합을 하고요. 1차 취합은 23일이지만은 26일까지 보완해서 취합해서 제본까지 해서 제출을 하고 당일날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T 작성 관련해서는 기존의 착수 보고 그리고 기준센터 협의를 이용으로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조하되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하되 현재 수행 내용을 중점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나 동영상, 소프트웨어 부분적으로 만들었다라면 그 부분을 시연하는 직접 시연하셔도 되고 동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서 찍어서 준비해서 PPT에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발표할 부분은 국토부 보고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제일 처음에 회의 때 기준센터랑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해달라라는 부분이 이제 중점 사항으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어, 빠뜨렸던 부분은 7월에 싱가포르 준비는 고려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게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대부터 6월 달 그리고 기준센터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6월 달까지 5월까지 진행하고 6월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고대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풀겠습니다. 네, 토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목 6월 연구 수행 보고 드리면은 우선 설계 시공 기준을 분석하고 보완하고 룰플로우 차트 구축하고 유세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월별 업무 현황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단어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그 별점 설명 때 조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량 정성적은 100%를 완료했고요. 어, 건축 같은 경우는 100%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수행이 조금 미미해가지고 한 30%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기준 맵 부분 같은 경우는 저번 달 말월경에 어, 기준 맵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업무 수행을 실제 하고 있고 6월 말쯤에 엑셀이랑 기준 맵 보고서 같은 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룰셋 구축 파트도 당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룰 플로우 차트랑 항목별 예제 작성은 20%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정량 정성 분석이 조금 늦어다 보니까 플로우 차트 팀이랑 미팅이 좀 늦어서 그것도 조금 늦게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요. 룰셋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예제랑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 좀 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의 이제 정량 정성은 100% 완료됐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총 25종 중에 36%만 완료되고 있습니다. 교량을 이제 치수와 물서치 나눴을 때 치수의 디지털 가능한 는 368개, 물성치 같은 경우에는 1126개가 있고요. 전체적인 정량 정성의 비율은 정량이 41%, 정성이 58%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은 아직 분류가 진행 중이어서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대상 건설 기준 선정 같은 경우에는
WAS의 정보도 포함하고 건설 기준의 영문명, 국문명도 표기하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변수명들 같은 경우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예시가 표 1.7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는 정량에서 물성치랑 치수만 구분했다면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형상, 하중, 재료, 기타로 나눴습니다. 형상 같은 경우에는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설 기준이 되겠고 하중은 이제 이 내용과 같이 이제 하중 정보나 하중 개수 이런 게 나오고요. 재료는 이제 재료 특성을 담고 있는 정보인 건설 기준을 작성하고 기타는 그 예외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재 어, 디지털 전환한 그 개수를 보고 드리자면 치수 항목 같은 경우에는 328개, 물성치는 1126개 중에 치수는 29개가 디지털화 대상이 될 거라 판단이 됐고 물성치는 82개가 될 것으로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KDS 기준으로 17.6%가 완료됐고 항목 기준으로는 7.8%가 완료됐습니다. 네, 시공 기준 맵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림 1.4와 1.5가 기준 맵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기준 맵 팀들에게 전달을 했고 총 5분, 그러니까 어, 교량과 건축 전문가분들께 기준 맵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기준 맵 보완이 하고 나서 엑셀 파일과 한 개가 엑셀 파일 한 개와 그림 1.6처럼 변경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양식을 배포를 했고 전문가분들께서는 기존 안과 변경안 그다음에 수정 내용을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표 1.6은 저희 진도율 확인하기 위한 표이고 아직 성과물을 받지 못해서 6월 말쯤에 1.6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룰셋 부분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유지됐는데 특이사항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논의된 것 중에 변수명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6개 단어로 글자로 구성을 했고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아웃풋과 인풋을 알 수 있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O를 작성했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I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성은 안 했는데 실제 파이썬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고려대 토목 발표를 완료하겠습니다. 사모님 혹시 진행하시죠. 따로, 네. 네네, 혹시 따로 그 기준센터랑 이 관련해가지고 미팅 잡거나 내용 협의하거나 이런 상황 따로 없으셨죠? 네, 기준센터랑은 따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 조금 진행됐던 내용도 한번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네,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이 저희가 맞나요? 아, 서울대입니다.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랑 고대랑 양식을 다 통일해가지고요. 진행하는 내용도 설계와 시공만 다르지 비슷해서, 성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교량은 검토 KCS 완료를 다 해서 정량 정성 항목을 100%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개 정도 그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 포함한 정량적 항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는 현재 144종 중에 50종을 완료를 해서 진도율이 한 34%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3,500개 정도의 항목을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약 200개가량의 그런 정량 항목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검토한 KCS OX로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정량화가 가능한 디지털 기준에 대해서 인풋 아웃풋과 같은 이 똑같은 형식의 그 변수들을 고대와 같이 같은 형식으로 좀 정의를 KCS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량 그 기준을 형상, 하중, 재료, 기타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고요.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총 39종 중에 7종을 맞춰서 약 18%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건축은 아직 좀 144종 중에 한 7종 정도 맞춰서 한 5% 정도 수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기준 맵을 저희는 직접 이제 다 검토를 우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량은 100% 완료를 해서 공정을 병합한다든지 순서 재배치 그리고 세부 공정을 좀 가다듬는 것 진행을 했고, 시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42% 정도에 대한 그런 기준맵 포함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달 저희 그 전문가분들한테 보내서 좀 검토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량화가 가능한 그 디지털화가 가능한 그 정량 기준들에 대해서 저희가 플로우 차트와 룰도 만들고 있고요. 양식은 이제 그대로 똑같고 멀메이드 통해서 플로우 차트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한글 파일을 하나의 그 룰에 대해서 정리를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한 진도율은 저희가 아직 제가 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 네, 아직 많이는 못했고요. 지금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네, 한 17.9% 그리고 건축 4.7% 정도 마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인풋 아웃풋을 정의하면서 계속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그 논리 흐름도도 작성을 하고 있고 룰셋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준 관련해서는 한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방서 자동 작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표준 시방서 그리고 특기 시방서를 좀 모아서 받고 지난주에 제가 그 DLENC하고 현대건설에 연락을 해서 그 공사 시방서를 좀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일단 눈으로 공사 시방서하고 표준 시방서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얼마나 다른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그 공사 시방서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는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표준 시방서가 거의 기본이 되고 그 위에다가 그냥 특기 시방서를 몇 개 좀 끼워 넣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실무 그 프로세스 기준 맵에 다 이게 업무 프로세스마다 KCS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말씀하신 가변형으로 얘를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게 다 KCS가 물려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걸 바탕으로 쫙 정리만 해도 기본적인 그런 표준 시방서, 공사 시방서의 틀, 표준 시방서를 활용한 공사 시방서의 틀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특기 시방서를 끼워낼 거냐에 대한 그런 실무 자문만 좀 받으면 방법론을 오래 구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만드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상무님, 우리 그 머메이드 쓰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 부분 아직 협의 안 된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네네. 재구가 저기 설계 쪽은 어떻게 하기로 됐지? 머메이드 쓰고 있나? 지금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 머메이드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무 연계 맵은 앞으로 머메이드로 만드는 건가? 아니요, 실무 연계 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플로우 차트는 룰 플로우 차트 말씀드립니다. 아, 룰 플로우 차트만. 네, 룰 플로우 차트 팀은 그 교수님들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머메이드 쓸 수 있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과기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지금 화면 공유할게요. 고 교수님 화면 다 틀리는. 이거 보이시나요? 이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네네. 네. 저희는 그냥 요 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요 IFC 구조 개발하는 게 주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IFC 뭐 현황 여러 뭐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네. 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받은 그 두산 그 브리지 IFC를 저희가 계속 좀 하고 들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 구조 해석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준 코드는 어디에 들어있고, 어느 그 IFC 클래스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분류 체계, 하고 입력 변수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박상일 박사가, 실제로 많은 자문을 했었고, 그래서, 아,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포스펙 이너랩이라는 그 국내 IFC로는 제일 많이 하는 그 회사와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빗에서 애던 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IFC를 빼내 가지고 따로 그 모듈을 개발해서 그 IFC를 우리가 좀 그 수정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협의를 좀 했고요. 사실은 박상일 박사하고 또 따로 회의를 가져서 저희 학생들이 한 5시간 동안 실제로 박상일 박사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주, 진주에 내려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포스펙하고 같이 또 추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로 넘어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IFC 논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한 61개 정도 저희가 개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그 60개 정도의 논문에 대해서 확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번 주에 그동안에 한 거는 그 각종 그 이제 부재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 정보가 어디에 어떤 프로퍼티 세트 또는 파라미터 네임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들을 쭉 조사를 하고 좀 뽑아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보통 예를 들어서 슬래브다. 그 두산교회 슬래브 내에 모티리얼을 우리가 이제 뽑아냈고 모티리얼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구조 저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저희가 뽑아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한 17개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뽑아봤더니 한 39개가 이렇게 다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슬래브에 붙어 있는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다른 부재에 대한 것도 막 딸려 나와가지고 그거를 봤더니 요 IFC 이제 기존 그 두산 4교에 대한 그 IFC 이제 구조가 조금 잘못 설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해당 부재의 해당 속성이 제대로 매핑될 수 있게 다시 요런 부분도 지금 고쳐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네네. 교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두산 그 교량의 그 BIM 모델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네. 예, 그러면 예.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 개발하더라도 그 BIM 체계로 일단 1차 납품을 받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어,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BIM 모델의 문제가 BIM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BIM 모델은 기본으로 있고, 그 IFC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추가 그 속성 정보를 이제 작년에 어, 저기 동일하고 고대에서 일부 이제 1차적으로 그런 필요한 속성 내용들을 이제 IFC 파일에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이런 구조 변수 정보라든지 이런 뭐 필요한 머티리얼 정보를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테스트를 좀 해봤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필요한 변수들을 뽑아내 보려고 이제 돌려보니까 이제 이런 좀 일부 구조적인 오류가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고쳐 나가는 에, 지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시범 사업 했을 때 그때 네, 발생했던 오류가 있었다. 그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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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저기 혹시 마이다스 측하고는 연락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바이러스는 아직은 직접은 연락을 못 했고요. 사실 저희, 이것도 박상혜 박사한테, 박상혜 박사도 이제 구조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 마이다스에서 구조 해석 데이터를 이제 빔 모델하고, 갖고 들어오게 하고, 아, 그런 그 구조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거기다 보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좀 문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과기대 김진구 교수하고도 그런 내용을 좀 논의를 하고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그거를 마이더스랑 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만나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만나 보는데 네. 제가 좀 어떤 사항들을 같이 해야 되는지
제가 우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어, 그 건설 기준들을 에, 이제 빔 안에서 체크를 하려면 어, 그 철근을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철근을 모델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른바 LOD 350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에, 어느 정도냐. 그래서 지금 건설 기준들을 저희가 쭉 보고 저희 김진국 교수 학생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건설 기준들을 쫙 나열했을 때, 어, 그, 실제로 어떤 철근들이 모델링이 돼야 되는지를 저희가 또 쭉 정리를 좀 해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좀 마이더스랑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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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화면 공유, 네네, 네, 화면 네, 공유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이 저희인가요? 아니요, 네, 어, 대성 먼저. 네. 대성은 한글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지난주에 하려다가 지난주에 서로 시간이 안 맞고 어제랑 오늘은 기준센터가 행사했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 인력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방문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대성 자체는 건설 기준 왼쪽에 보시면은 건설 기준 뭐 분류 체계 정립 그리고 BIM 소프트웨어 연계 표출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 이제 빔 소프트웨어 가져가서 표출하는 방법,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확장형 IFC랑 연동해서 검증, 데모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두 개의 데모 시연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윗단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은 별도의 포탈, 나중에 DB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거는 현재 그 CS 버전으로다가 구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그걸 개인 소프트웨어에 연계해가지고 에딘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일단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상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해드렸는데 보완을 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에 기존의 절차도를 가지고 코드화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체계화돼서 어떤 데이터로다가 DB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지금 왼쪽 하단처럼 두 개의 그룹으로다가 지금 크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분류 코드, 정보 분류하는 코드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보들이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동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랫단에는 건설 기준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텍스트랑 식, 표, 그림, 이미지 형태로 가져가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효용성이나 기존의 이제 기존 파일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파일을 어떤 식으로 변환해서 어, 가, 이 표출할지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기준 전반적으로 모식도를 보면은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그 라이브러리들은 포털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응용 소프트웨어에 개인적으로 표출하는 부분, 모델링 할 때, 빔 가지고 모델링 할 때 확인, 그 객체들이 절차에 맞춰서 혹은 객체에 맞춰서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표출에 대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IFC 확장형이 되면은 그걸 연계해가지고 검토하는, 시연하는 부분이 크게 23년부터 26년까지 시설별, 절차도별
기초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확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관리 시스템 설계 시에 지금도 이제 선착순을 했지만은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데이터화할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일단은 로컬용으로다가 개인 PC에서 할 수 있는 버전으로다가 먼저 만들고, 그거를 나중에 라이브러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이 될지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어, 기획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변환해서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 부분으로 이제 크게 두 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 우선 작성 과정은 요약표를 만든 부분에서 코드화를 나름대로, 일단은 이 부분은 어, 전체 절차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시설별로 어느 정도 나올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용 코드를 설정을 해놓고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최종 취합할 때 다시 한번 코드를 리뉴얼 시켜서 전체를 정립하는 그런 부분으로 후처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DB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의 코드화 시키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들은 SQLite라는 그 부분으로다가 작성을 해서 개인 BIM 소프트웨어 레빗에 맞춰서 일단 데모 시연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시스템을 들어간다라면은 이 CS 버전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만들 때 이 부분이 기획이 안 됐고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로컬 버전을 할 때 SQLite 버전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 미확정이 돼 있기, CS 버전에 미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배포용에 맞춰서 지금 가볍고 간단한 구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데모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기준 맵을, 확정된 기준 맵, 보완돼서 확정된 기준 맵을 데모용 응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시켜서 배포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빔에다가 레빗에다가 이제 애드인 시킨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오늘 협의를 좀 가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뒷단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뒷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사만처럼 이 객체 구분 없이 도시화된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표출이 명확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객체가 어디 있는지, 검토 항목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기준이 연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트리 형태로 옆으로 측면으로 이제 트리 형태로 확장되는 구조로 가져갈지, 아니면 기존에 혼합되어 있는 구조로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안을 엑셀 기반으로 이안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이안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계속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논의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데모용 빔 소프트웨어를 다수, 그러니까 여러 종류, 레빗이나 카티아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나 이런 종류별로 다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은 다 하기 어렵다. 애초에 그 부분이 얘기가 아니라 IFC 얘기였는데,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IM 소프트웨어 한 종으로 하고 라이브러리나 절차도가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한 종으로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런 방안으로 한 종으로다가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은 1차 년대 교량 건축은 레빗으로 하고 2차 년대는 예를 들어서 도로는 뭐 카티아로 하거나 도로는 또 11-3D로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데모용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연차별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협의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빔 소프트웨어가 웨어에서 객체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교각을 클릭을 하게 되면 교각에 관련된 기준들이 바로 팝업 창으로 뜰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는 부분인데요. 모델링 단계에서는 객체가 아직 코드가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는 코드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패밀리 형태로 조금 표출이 되는데, 그것들은
또 PCS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각 기둥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빔 구조를 가지고 교각 기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BIM 소프트웨어 통일 표준이 없고 객체 데이터가 상이하기 때문에 작성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 분류 코드를 정립한 후에 애드인 응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를 해서 설치하면은 실질적으로 검색해서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표준 입력을 지원해주고 그게 기둥 모델링 하기 전에 기둥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객체를 저희가 표준 입력 정보 코드를 분류 코드를 같이 넣어주면은 나중에 기둥을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기둥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팝업될 수 있게끔 역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제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히 데모도 또 시연할 부분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검토용 IFC 확장을 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좀 전에 보셨던 IFC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같이 데모를 시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BIM 소프트웨어 웨어 작업 단계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자체, 객체 모델 자체에 표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IFC로 중립 포맷으로 가져와서 거기에다 추가 입력을 해서 이제 하는 사항인데 입력에 대한 입력에 대한 응용 툴하고 검색하는,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개발돼서 데모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아마도 주안점이 될 부분인데요. 가시화 그 가변형 표출이라는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 시스템용으로다가 나중에 구조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해가지고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드리면은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표출할 건가라는 부분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컴학과가 좀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연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표출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공정 우리 이제 공사 시방서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건설 기준 라이브러리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다시 보완해서 작업하는 그런 부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23, 24년, 24, 25년, 26년에 걸쳐서 진행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템별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준센터가 명확하게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저기 설명하러 가실 때 저기 컴학과도 네. 같이 가시나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개별적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컴학과도 빠른 시간 내에 미팅을 잡고서 확정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머메이드로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져져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각자 일정을 잡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컴학과에서 그 유수석한테 연락을 하시면 일정을 아마 잡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기 이상입니다. 룰 플로 차트는 저기 그 머메이드 쓰는 걸로 예, 지금 가능합니다, 하죠. 그거는. 네, 그거는 어차피 어차피 좀 표출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네. 교수님들이 네.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머메이드 배우시는 것도 뭐 금방 배우실 거니까 거기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표출할 때 이 절차도에 대한 표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확정이 네. 돼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컴학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이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해당 머메이드 부분도 그냥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잘 구현이 되어야지
저희도 이제 나중에 활용하기도 쉽고, 다른 분들도 이제 구축하는데 에러 사항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환경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진행률은 한 6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룰의 전반적인 거를 조금 이제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전에는 IFC만 활용해가지고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었다면, 저희가 별도의 룰 유닛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룰 유닛 안에는 뭐 플로우 차트도 들어가고, 수식, 이미지, 뭐 텍스트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 환경을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제 이후에 에러가 없도록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룰 컨트롤러라는 거를 어쨌든 계속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번 달이랑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룰을 만들면서도 이 룰셋 간에 이제 상호 관계가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온톨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각 유닛이 만들어졌을 때 그 룰 유닛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관계를 갖는 룰들인데, 그 룰을 이제 온톨로지다라고 저희는 이제 정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달과 이제 변화되는 부분은 개발을 계속 어느 정도 진척률이냐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거의 다 룰을 만들면서 저희 전체적인 룰 온톨로지를 만드는 것이 한 60%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환경을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 기준맥 관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머메이드로 작업을 못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웹서버처럼 구현을 할 거라 자바 기반으로 구현을 하도록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의로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번에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절차도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갈 거고, 예를 들면 저번과 같이 뭐 어떤 뭐 모듈을 클릭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표를 누르면 뭐 저희가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연결을 해 놓았는데, 아마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화면에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제 기준 맵에서 원하는 옆에 이렇게 계속 보여질 수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외부로 가능한지 확인을 했고, 기준 맵이랑 연계된 이제 뭐 텍스트나 뭐 이런 거를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1대1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기준 맵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발표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수작업으로 이거 전부 다 하실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머메이드를 써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머메이드도 기준 맵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저희는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입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게 표출은 그렇게 수작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변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조금 여기 지금 어, 예. 그게 저희가 아마도 예, 기준 세터랑 협의할 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가변형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권기현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가변형까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최대한 여기 보시면 다이어그램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서 뭐 조금 수정하면 요 환경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아마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런 수정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가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한번 지금 보여주실래? 지금 바로 이거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되지는 않아서요. 여기가 이제 다 텍스트 파일로 돼 있는 거고 저희가 그냥 네. 코드만 띄워둔 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추후에 요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수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거나 라는 오케이. 형식으로 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이제 조율하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저희 그 계약서 내에는 지금 가변형이란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 가변형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는 그 전에 저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어떻게든지 가변형은 지금 만족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런 형식으로라도 그 밑에 가변형을 할 수 있도록 좀 포지션을 잡아주시면은 나중에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센터하고 약속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는 네. 연락을 주시는 줄 알고. 아니요. 저기 아니, 일단은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비슷한 상황을 갖다가 그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 동일한 일에 자원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한희석 상무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 교수님네 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출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두 팀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좀 일관성 있는 형태로 좀 일이 구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게 가변형이라는 거를 최대한 이제 넣으려고 좀 테스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테스트가 되면 회의 잡아서 이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상무네 하는 것도 좀 그 얘기를 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 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비슷한 일에 이제 서로 다른 자원을 투입하는 거는 그 우리 연구진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낭비인 것 같아요. 네, 그 내용도 공유 받아서 네,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상무님 코멘트. 아, 예. 저희는 일단은 배포용으로 이 툴이 개발이 되지 않던 배포용으로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절차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다 작업을 똑같은 유사한 작업들을 다 지금 하고 버전이 다르거나 소프트웨어가 다를 뿐이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이 개발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픽스를 받는다라면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준용을 해서 일단 이 개발 툴이 만들어지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 제일 좋은데요. 어차피 제일 좋은데 그다음에 지금 근데 이게 네. 독수 모듈 여기도 이게 진짜 많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스타트업 컴퍼니가 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그 뭐 기트허브 같은 데 올려가지고 뭐 테스트 되고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이 부분도 GitHub 같은 데 올려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받아와서 웹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표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잡기가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 플랫폼이나 발리시스 네. 소프트웨어가 이제 네.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가 되면 저희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원 투입하고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거 네. 지금 전체 저희 그 일종의 뭐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 인프라 깔아줄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로텍을 쓰는 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현재 뭐 급하게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했다가
이걸로 이제 전체 기준 체계를 다 작업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게 지금 채택한 이 방법론이 그 GitHub에만 존재하다가 그게 사라져버리고 솔직히 GitHub 보면은 뭐 하루에도 뭐 코드나 뭐 체계가 뭐 몇천 개가 막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거기 뭐 거의 한 20년 전에 업데이트되고 더 이상 안 된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말하자면. 근데 뭐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거는 저장 관리 체계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권기현이랑 협의한 부분도 저희가 이런 링크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독스 체계, 독스. 요맨 위에. 아, 다시 DOCS. 지금 왜 독스, 문제, 지난번에 좀 머메이드 했다가 네. 이번에는 다시 독스 체계를 가져왔잖아요. 머메이드는, 이게 어쨌든 머메이드를 못 하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웹상 표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현재의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질문은 독스 체계가, 그러니까는 지금 허 박사 보기에 앞으로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체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지금 저도 약간 틀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관리 시스템 설계가 내년부터 원래 있다가 지금 앞단에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탑재가 가능한지 여부도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탑재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예, 부분이, 하이라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음,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기준센터가 원하는 스펙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 기준센터하고 하이라인하고 다 왜냐하면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구축하게끔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 돼야 되지 이 않을까. 독수 체계가 기트허브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는, 네, GitHub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정부 디지털 버전 4.0인가? 그 체계에서 그 외부 서버로 들락날락 하는 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링크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때문이거든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는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전자정보 프레임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면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권기현이랑 협의가 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센터랑 협의할 때 네. 그 문서로다가 해가지고 꼭꼭 확정적으로 사인 좀 받으세요. 다른 네, 부분은 진짜 변형.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네, 오케이 했다가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 좋으냐면요. 회의 끝났잖아요. 네, 박사 회의 네. 끝났지. 그럼 회의록을 써. 그 메일로 보낸, 그러니까 회의록을 갔다 와서 회의록을 메일 네, 작성을 해갖고 회의록 확인해달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 이거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회의록 확인해가지고 그걸 받아놓으세요. 네, 저희도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텍스트로 남기려고 그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된 회의록 공유할 때는 그 CC를 저하고 한석 상무한테 반드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상황을 파악하고 나중에 같이 방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최대한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 더 해보고 회의 잡아서 확정된 거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본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딴 팀하고 연계가 될 것 같으면은 본인 생각으로 예스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저희 부분만. 연구진한테 물어보겠다. 물어보고 답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고 저희 다른 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확정 지을 수 있는 확정 지어서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각계격파 당하다 보면은 일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다른 팀에도
그 기준센터 가서 협의하실 때는 조심해서 딱 그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얘기하시고 다른 팀하고 연계되는 거는 그 협의한 다음에 그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이라인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강성기술연구원 가가지고 그, 그 센터진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일단 저희 맡은 업무가 그 결과물을 통합 분석해가지고 관리 시스템 만드는 게 일단 그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화면 근데? 네, 일단 성과물 통합 관리 시스템 기본적인 그 개발 계획서 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이 과정은 뭐 나중에 저희가 시안 나오고 초안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사용자별 관리는 들어오는 이제 그 연구진들 그다음에 권한별로 관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데이터 볼 수 있게 대시보드 제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성과분들 그 과업별로 등록할 수 있게 쭉 화면 구성해가지고 일단 기능들 갖고 협의를 했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문서 기반 건설 기준은 뭐 KSC, KDS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드가 돼 있는 기준이 한 세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설계 하중 밑에 241210이라고 하는 게 세부 항목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에 디지털 건설 기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건설 기준 코드 하나에 디지털 건설 기준 나오는 그 결과물이 다수가 나올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세부 분석이 돼가지고 아까 지금 그 대성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그 고대 커머크에서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절차 맵에서 마지막에 건설 기준 데이터를 볼 때 보면은 건설 기준 코드 하나에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1-1- 몇 점까지 관리를 해야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이수시장이 뭐냐면 건설 기준 디지털 건설 기준에도 세부 코드가 필요한지 부분이 일단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1-1.1, 1.1-1.1.1, 그다음에 나중에는 표까지 가게 됩니다. 괄호에다가 동그라미까지 그 하위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순서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나온 데이터들이 그룹핑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성과를 등록할 때 관련 기준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관련 기준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룰셋이 뭐 예를 들면은 룰셋이 24.12, 24, 12, 10이라고 하는 건설 기준에 대한 룰셋을 만들었다. 뭔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관리를 할 때 해당하는 건설 기준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밑에 하위까지 들어가는 그 결과물들을 등록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을 하는 게 어떻게냐는 일단 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까 한희 상무님께서 그 뭐 절차도에서 그 건설 기준 코드를 가져오실 때, 디지털 가져오실 때 또는 그 허박사님 쪽에서도 이용하실 때 이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쪽만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지금 과업이 4년 동안에 23년도는 교량 건축, 24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25년도 공동부 설비까지요. 그리고 26년도에 과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때 만약에 최종 그 결과물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막 그 안에 만약에 지금 작업했던 룰셋이라든가 또는 API 뭐 연계 정보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마지막에 제출하는 과업들에 대한 성과물이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조금은 그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경우의 수가 코드가 이렇게 101010이 있을 때 개정이 되고 기준만 변경되고 내용은 변경되고 코드는 그렇게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요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10은 삭제가 되고 1020이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개정이 됐는데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하나가 더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하부 세부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그 내용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요런 지금 아마 룰셋 만드실 때 요런 부분들이 하나의 룰셋으로 만들 수도 있고 API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를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축을 하면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API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 룰셋, 뭐 플로우 차트 하시는 분들이 혹시 호출이나 연기하실 때 좀 이용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저희는 지금 관리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그 연구진들에서 만드시는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걸 따라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네, 주십시오. 그 사장 그 4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굉장히 저기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사 우리 그 유닛에다가 그 로그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로그 정보라고 하면 어떤 거 사실 말씀하시는? 나도 이거를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 뭐 코드를 만든 시간은 또 따른다든지 코드를 뭐 2번을 개정했다든지 뭐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는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윤래 대표님이 그 필요한 걸 잡아가지고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그 유닛 만드는 팀에서 반영을 할게요. 이거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참고로 그 성과물 관리 쪽에서 공지를 매번 해 드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나중에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지금 협의 네, 사항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앞 페이지. 이쪽이요. 아니다. 아까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현재 저희 방침이 그 괄호 문자까지 지금 내려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기준에 보면 표도 있습니다. 표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에 내려가면 네, 표된 데 표도 있습니다. 표도 있고 뭐 그림도 있어요. 여기 네, 보면 네, 연계가. 네, 그래서 아마 단계는 이 단계 관리를 저희가 지금 실은 이번에 그 토목학교 때 발표도 이걸 갖고 할 생각인데 네. 단계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천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안을 한번 주세요. 일단 네네 기본적인 그렇게 하겠 네네. 방침은 그 코드 문서가 아니고 문서를 네. 구성하는 그 단위들로 지금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지금 지난번에 예. 나중에 이제 그 시방서 자동 작성 툴이라든지 뭐 코드 디자인 베이시스 구축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1:1 매칭이 되고 그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로 이것도 띄워주고 디지털 정보도 띄워주고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려면 얘도 다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인제. 네네. 네,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무님 혹시 코멘트? 예,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기 발표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협의해야 될 거가 그 6월 미팅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팅하고 그 호주 미팅이 네, 있죠. 방문이. 네, 싱가포르는 거의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 됐는데, 네. 네, 호주 일정 자체가 지금 네. 문제입니다. 그 네. 싱가포르 방문도 저기 기준센터에서 자꾸 이제 그 국토부한테다가 그 약간 과잉 충성 같은데 뭐 상세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그 여러 번 이제 자꾸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쪽에서 우리 일정이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해줄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일단은 그 지금 확인할 단계는 아니고 한 2주 전쯤에 방문 2주 전쯤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거기까지만 해놨거든요. 근데 그쪽에 뭐 예산이나 월급도 안 주는 판에 그걸 갖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국토부가 지금 뭐 민간 회사 다루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거는 지금 국토부 뭐 입장 들어보니까 국감이 있군요. 그래서 국감 네, 전에 갔다 오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 교수님 일정 조정이 좀 될까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9월 초면은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게 또 학기 중인데. 이게 학기 초여서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6박 7일을 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은 평일이 이제 5일이 되는 거라 5개 기관을 섭외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가더라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했는데 10월은 국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11월은 또 저희 뭐 과제 종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무조건 뭐 9월 초가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난감하고. 한상무님 어제 혹시 그 이승환 네. 박사 통화를 좀 하셨었어요? 그거 뭐라 그러나요? 같은 얘기를 하죠? 예, 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11월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9월 초 학기 초라서 좀 일정 뽑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좀 일단은,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국감하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과제 종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출장 가면 늦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아,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예. 안 가면 그 예산 반납하고 끝나는 거면 지금 아마 다들 예산 반납하고 끝내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따로, 세 분이 따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저기 기준센터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말 네네네. 나오면은, 일단 우리 입장은 되게 어렵다. 가면 중간고사 기간에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옵션 1번이고 옵션 2번은 만약에 이제 안 가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예산 반납하고 안 가겠다. 그다음에 옵션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돼. 9월 달에 진짜. 뭐 갔다 와서 돈 주는 사람이 갑이지 뭐 갔다 와서 보강을 하든지 하지. 일단은 많은 참여진들이 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솔 정도만 하고, 네, 적어도 소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그렇게 해서라도 9월 달에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반드시 출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연기해가지고 이탈리아, 뭐 네, 겨울방학 지난번에 때, 이탈리아 때문에, 네, 네, 이탈리아 때문에 한번 의견을 줬었는데요. 네, 본인들이 이 일정하고 그 호주 쪽에 도로 관련된 기관 같이 섭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준센터가.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 일정이네, 그러면 결국. 일단은 9월 달은 저희 국토부 모시고 간다라는 하에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그 회의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한상무님하고 통화할 거고 오늘 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마지막으로 저희, 아침에 네네, 허 박사님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일정 잡으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준비해서 가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 같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가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관리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지금 하이라인이 이제 선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 말씀하신 부분들이 같이 기준센터 하이라인 같이 연계가 돼서 호 표현돼야 박사,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그냥 중요한데 그 하는 일이 다른 팀하고 같이 연관이 될 거면은 그 반드시 얘기를 해가지고 방향을 에 대해서 합의를 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머메이드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머메이드 아무리 좋아봐야 뭐예요. 그거를 지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간 살아온 환경이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그렇게 맞춰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제 플로차트 같은 경우는 머메이드 제가 바로 억셉트를 했었잖아요.
그 플로차트 담당하는 분들은 적어도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이제 설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이제 거기에 인볼브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좀 연계된 범위에 따라 가지고 취해야 될 행동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면은 가급적이면 로텍,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 약간은 부족해도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른 아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부터 회의 자료는 이거는 다 이제 동영상 변환해가지고 그 저희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시면은 바로 이 동영상 참조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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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